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서 잠시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웃 할아버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댄스 클래스의 열심인 할머니, 이 소소한 일상들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모습 아닐까요? 과거 어르신들은 노후를 맞이하며 가족에게 몸과 마음을 맡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습니다. 경제적인 독립성, 건강에 대한 세심한 관리, 그리고 취미와 사회적 활동이 풍부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노후상이 그려지고 있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거에는 다소 소외됐던 노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사회적 캠페인들 역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죠. 더불어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연구 결과들은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사회적 교류, 두뇌를 자극하는 취미 활동들이 노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습관들이라는 주제로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들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복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검증된 습관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일상생활 속에 녹여내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심리 상태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관련 질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혈압과 심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생명 연장에도 기여할 수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일상에서의 만족감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스트레스나 낙관성의 수준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노년층은 대인 관계에서도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 활발한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노년층의 문화 참여를 높이고 예술활동이나 자원봉사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참여를 독려합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활력을 제공하며 노년층이 지닌 지혜와 경험을 다른 세대나 지역 커뮤니티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둘째로, 지속적인 신체 활동의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의 유연성과 근력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꾸준한 신체 활동을 보유하는 습관은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운동은 심혈관 질환, 2형 당뇨병, 일부 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골밀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체 활동을 하면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와 자신감이 높아지며 심리적 스트레스도 감소합니다. 신체적으로 활동하는 일은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신체 활동은 사회 참여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체력이 좋으면 자신의 역량과 경험을 나눌 기회가 많아져 노후 생활에서의 사회적인 만족감과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운동과 여가 활동은 더욱 풍부한 문화 생활을 누리게 합니다. 예를 들면 등산이나 장거리 도보 여행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고대 유적지 탐방과 같은 문화 활동을 통해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습관은 중년기부터 천천히 몸에 익히기 시작하여 노년기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하는 습관은 간단하지만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뇌 건강을 위해서도 일상적으로 퍼즐이나 두뇌 게임 혹은 외국어 학습과 같은 정신적 활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 우리는 노년기에 마주하게 될 도전들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 활동 습관은 오래도록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해 존엄과 자부심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것은 노후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으면 좋은 습관 중 하나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셋째로, 식습관입니다. 노후의 웰빙의 삶을 영위하려면 매일의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식습관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섭취하십시오. 영양소가 풍부하고 다양성을 지닌 식사를 섭취하는 것은 몸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50대 이상에서는 특히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야 골격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고품질의 단백질은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기적인 수분 섭취를 생활화하십시오. 몸의 수분 균형은 노화와 함께 떨어질 수 있어서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운 여름날은 물론 평소에도 물이나 무카페인 차를 마시면서 적정 수분 섭취를 유지함으로써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섬유질은 소화기 건강을 돕고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주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완전 곡물, 채소, 과일을 적절히 섭취하며 섬유질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십시오. 이러한 식품들은 영양가가 낮고 높은 칼로리를 지닐 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신 전곡류와 자연 상태에 가까운 식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건강에 유리합니다. 또한 소금 섭취를 줄이십시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의 위험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공식품이나 편의식품이 아닌 자연에서 나는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을 선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직접 요리를 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식재료의 선택권을 가지게 되고 나트륨과 설탕의 양을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식습관은 노후의 정신건강, 사회생활과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활력 넘치는 삶을 영위하며 사회와 문화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넷째로, 독서입니다. 노후,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장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50대부터 시작하여 80대까지 긴 여정 동안 자기 개발과 정신적 풍요로움을 위한 취미 중 하나가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는 나이 드는 것을 단순히 늙어감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한 과정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서는 주관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책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며 감정적 공감뿐 아니라 지적 호기심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 젊어지게 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같은 고전을 펼쳐들 때 그것은 단순한 독서가 아닌 자신의 경험과 추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건강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독서는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활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독서가 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유지하고 기억력 감퇴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출판된 논문이나 장편 소설을 읽을 때 뇌는 사건의 흐름을 기억하고 인물과 배경을 구분하는 등 복잡한 인지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연에서의 이점도 있습니다. 독서 모임이나 북클럽에 참여한다면 같은 책을 읽은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회적 교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소통과 교감의 장소로서
우리나라의 노년층이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립감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차원에서 볼 때 독서는 세대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자녀나 손자녀에게 읽은 책을 소개하고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나눔으로써 세대 간의 소통을 이루고 삶의 경험을 전달합니다. 이는 가족 내에 긍정적인 대화를 촉진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작품들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삶의 관점을 다채롭게 합니다. 그렇기에 독서는 노년기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연결고리를 강화하며 문화적 소양을 키우는 중요한 습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 유산소 운동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신체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걷기는 노년층에게 특히 권장되는 활동입니다. 걷기는 매우 저영양이며 저위험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과 근육에 무리를 주기 쉽지만 걷기는 관절에 부담이 적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또한 근력과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낙상 예방에도 효과적이랍니다. 걷기는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객관적인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심장을 강하게 만들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당뇨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걷기는 신체의 여러 기능을 향상시켜 노후 건강을 전반적으로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걷기는 사회적 활동에도 기여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동네를 걷거나 하이킹 클럽에 가입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외로움을 덜고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걷기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활동이며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곳곳에 숨겨진 역사적 장소나 아름다운 자연을 걸으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걷기를 통해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예술 작품이나 공원 같은 공공의 장소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한 사례로 실버 걷기 대회 같은 행사는 노년층의 걷기를 장려하고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이러한 대회는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의 장을 마련해 줍니다. 이를 통해 노년층이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모습을 유지하며 동년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와의 교류를 늘려감으로써 풍부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또한 걷기 대회와 같은 이벤트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세대 간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하여 노년층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걷기는 더없이 좋은 신체 활동임이 분명합니다.